경황이 없다는 말, 상주가 되는 순간 바로 그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그래서 오늘은 장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종 직전에 환자는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임종했을 때는 심장 박동과 호흡이 정지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각과 일부 감각기관은 바로 없어지지는 않고 서서히 소실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을 수 있겠지만 환자의 곁에 잠시 머물러 편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차가워진 손을 꼭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임종 면회를 마친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보통 7부에서 10부 정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환자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 서류들은 보호자와 환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 환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를 경우 화장장 예약이나 사망신고 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발급 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자택이나 길거리 등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엔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검시와 검안이사의 검안을 거쳐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병원 응급실을 경유해서 발급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도움되실 겁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발급받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어디로 할지 또는 어디 상조회사를 이용할지에 대해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때 생전 고인의 사회활동이나 자녀, 또 자녀의 결혼 여부에 따라 빈소의 규모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은 자택 근처나 조문객이 오기 편한 위치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한 상조회사가 있다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만약 가입된 상조회사가 없어도 후불제 상조회사를 이용하거나 장례식장에서 직접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다면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전체 비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빈소 전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므로 한 상가만 전담하는 상조회사와 서비스 방식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고인이 계신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발급 여부나 빈소의 크기 등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장례식장 직원이 모시거나 외부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특수여객 차량을 이용해 고인을 이송합니다. 안치실에 고인을 모시기 전 고인의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잡고 위생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래 계셨거나 연세가 있는 경우 일부 신체가 굳거나 휜 경우가 있는데 시신이 경직되기 전 관에 모시기 위해 자세를 바르게 잡아드리고 체액이 나오지 않도록 위생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시신을 거둔다는 의미인 수시라고 합니다. 안치실에 고인을 모신 후 장례식장 직원과 상담합니다. 이때 화장 예약 진행하거나 접객실 상담과 상조회사 이용 유무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빈소의 규모와 제사상 그리고 접객 음식을 상담하며 장례의 전반적인 절차와 일정을 정합니다. 다만 밤 늦게 임종한 경우에는 다음 날로 입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고장을 미리 보내시면 안 됩니다. 부고장을 받은 조문객이 급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입실한 빈소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로 입실하면 제단이나 음식이 바로 마련되는 게 아닙니다. 장례지도사와 상담해서 정한 제단과 접객 음식이나 제사상 등 준비되는데 대략 2시간 전후로 걸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복 대여도 차량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며 기다리는 동안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전송하거나 상복을 입을 유족들은 미리 치수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빈소가 설치되고 상복을 입으셨다면 조문객을 맞이해야 됩니다. 조문객이 빈소에 들어와 고인께 먼저 인사드린 후 상주와 맞절하거나 반절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신 조문객이 식사나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접객실로 안내해 주세요. 가까운 사이더라도 분향실에 오래 머무르거나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는 건 자제해 주세요. 입관식은 얼굴을 볼 수 있는 친인척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로 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대는 주로 낮 시간대이지만 장례식장의 여건에 따라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눈물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참아주시고 고인을 너무 세게 붙잡거나 흔들지 마세요. 부모님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소중히 기억될 수 있도록 손을 따스히 잡아주거나 살포시 가슴에 손을 얹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는 편지로 대신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유족께서 소중히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입관식이 끝나면 집안의 가풍이나 종교에 따라 예식이 진행되며 끝난 후 조문을 계속 이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발인 전날 밤이 되면 조문객이 퇴실한 후
미리 개인 짐과 귀중품을 챙겨야 되고 이때 부의금도 정리해야 되는데요. 봉투에 적힌 이름과 금액을 확인해서 공책이나 브이로그에 하나씩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송금으로 부의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좌 입금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 진열된 근조화환을 보내주신 분들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는 정리한 내역을 토대로 답례품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정산은 보통 입관식이 끝난 후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 비용을 정산하면 됩니다. 발인은 화장장 예약 시간으로부터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전으로 진행됩니다. 발인하기 전에 미리 개인 소지품과 귀중품은 챙겨주세요. 그리고 종교에 따라 발인 예식이 진행되며 끝난 후 고인의 관을 모시고 운구가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운구 인원 최소 4명 또는 6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장례지도사에게 미리 말해주시면 운구 인원을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화장장으로 장의 차량이 출발합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전으로 소요되며 화장장에 미리 30분 전에 도착해서 화장 예약을 접수할 준비해야 됩니다. 화장 예약을 접수하기 위해 접수자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화장장에 따라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아야 됩니다. 접수를 마친 후 잠시 대기했다가 고인의 관을 화로에 모십니다. 화구에 모실 때 잠시 고개를 숙여 묵념으로 인사하거나 기도해주세요. 화장이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전후이며 이때 식사를 하거나 유족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멀리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수고를 마친 후에 봉안당이나 수목장, 해양장 등 고인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 복귀합니다. 입고 계신 상복은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거나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례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후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는 날이 되도록이면 먼 훗날 천천히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